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 정말 알아야 하고 꼭 공부해야 하는 경제 이야기, 그것을 들려드리고자 저와 함께하는 멤버십 경제스쿨을 론칭했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정보는 돈이 되죠. 그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또 굴려나가야 할지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픈된 공간인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과 의견에 제가 답을 일일이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와 함께 소통하는 유일한 이곳 김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멤버십 경제스쿨에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또 단독으로 공개하는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의 전쟁과 경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도는요, 이게 나토 회원국들 지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게 나토 회원국이고요. 여기 스웨덴은 하늘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저것도 스웨덴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이게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을 했을 당시의 지도인 겁니다. 러시아는 나토를 자신의 적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러시아 공격을 미군 없이 방어를 하려면 지금부터 20년간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20년 동안 준비를 해야 겨우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미국이 빠져나가면 큰일인 거죠. 사정이 이렇다가 보니까 다들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에 리투아니아 수도인 이 빌니우스라고 하는 데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거든요. 여기서 모든 회원국들이 이게 합의를 본 겁니다. 최소한 우리 GDP의 2%는 방위비로 지출하자. 그리고 그렇게 지출되는 방위비의 20%는 무기 구매에 쓰자. 이런 결의를 했어요. 왜 20%는 왜 무기 구매에 쓰자라고 했냐면 이것도 잘못하면 말이죠. 전부 이제 무임승차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회원국이 30개가 넘다 보니까 나 돈 좀 안 내면 어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20%조차도 무기 구매에 쓰지 않고 그냥 일종의 복지처럼 군인들에게가 월급 주고 뭐 이런 걸로 쓰려고 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라고 하는 조항을 둔 거죠. 그래서 2% 방위비, 2%의 20%는 무기 구매 쓰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떻길래 이런 결의를 했느냐?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2%가 있고 이게 수직선이 2%고 수평선이 20%잖아요. 이거를 둘 다 충족시키는 나라는 31개 회원국 중에 11개 뿐입니다. 그리고 그 11개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다 동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직접 접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평시에도 상당히 준비를 한 겁니다. 제일 많이 지출을 하는 데가 폴란드예요. 폴란드 4.3%를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 방위비의 50% 이상이 무기 구매 비용입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 무기 구매를 한 겁니까? 뭐 한국의 자주포, 한국의 전차 같은 거 이런 걸 사는 비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핀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뭐 이런 이 러시아하고 접경하고 있는 이런 나라 방위비도 대개는 2%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하게 그리스도 군사비에 돈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 터키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토 회원국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영토를 뺏기면 안 되니까 군사비 진출이 많은 거죠. 자, 군사비를 적게 쓰는 나라 어떤 나라냐? 벨기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에요. 저 남유럽 국가들인 거죠. 스페인의 경우에는 방위비가 GDP의 1% 겨우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비해서 교육에는 4%, 보건 의료에는 8%를 지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군사비 지출은 매우 작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거는 사실 2006년부터입니다. 뭐 특별히 이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 주재 대사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너희들 너무 말이야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왜 전부 미국만 바라보고 당신들은 군사비 지출을 안 하느냐. 스스로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최소한 GDP의 2%는 지출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2006년에. 그런데
다들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던 거죠. 알았어요. 뭐 그 정도 수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지역,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인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점령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터지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전 회원국이 2%의 합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지만 사실 누구도 지킬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말은 해놓고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나토 탈퇴할 거야. 너희들 지켜줄 수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의 정상들, 유럽의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 말 잘 들을게.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다 고깝게 받아들였잖아요. 참 웃기고 있네. 네가 뭐 세면 얼마나 셀 건데 정말 유럽을 떠날 거야? 그랬는데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뜨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GDP의 2% 또 그 전체 방위비의 20%는 무기 구매 이걸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지켜질지 알 수 없습니다. 군사비 지출을 늘리려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자면 세금을 늘리든가 국채를 발행하든가 또는 다른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 줄이는 거는 10중 8구 복지 지출이 될 텐데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자, 유럽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이 0.5%예요. 올해도 뭐 크게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 세수가 늘어나겠어요? 그 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미사일하고 무슨 이 전차 또 자주포, 대포 같은 걸 늘리기 위해서 세율을 높인다? 그거 아마 격렬한 반대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자, 국채 발행은 어떨까요? 이미 빚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군사비 지출 확대가 매우 필요한 이 나라들,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같은 이런 남유럽 국가들, 이 나라들이 빚이 많습니다. GDP의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빚을 늘리기도 어렵죠. 정말 이 방위비 지출이 필요한 나라들은 빚이 이미 많은 거예요. 또 복지 지출을 줄이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왜? 노령 인구가 이미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 공짜 복지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줄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동안요 유럽 사람들 뭐 유럽뿐만이 아니고 세계 대부분 나라의 사람들이 소위 peace dividend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거를 잘 즐겼죠. 1950년대 60년대 군사비 지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급격히 떨어지고 그게 복지 지출로 다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 유럽만 하더라도 1960년대에 군사비가 GDP의 거의 4%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특히 1980년대 이후에 급격히 떨어져서 2010년대에는 1%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 겁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중이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도 경제가 성장을 했을 텐데 이렇게 군사비 지출이 줄어들면 그러면 여윳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다 복지 예산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90년에 비해서 방위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복지비는 210% 2배가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평화가 찾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셈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peace dividend 평화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IFO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누려왔던 이 평화 배당, peace dividend 총액이 얼마냐? 약 2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조 달러면 2,700조 원 이 정도인 거예요.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 돈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전쟁을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war tax를 부담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돈 내기는 어렵고 그러니 공동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유럽 연합 공동 명의로 디펜스 번드 방위비 채권을 발행을 하자. 그걸 가지고 뭐 공동의 군사력을 키우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각자 돈을 객출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유럽 연합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면 그러면 각자 돈 안 내도 되잖아.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뭐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이 남유럽 국가들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독일 같은 이 중부 유럽, 북유럽 국가들 여기는 반대입니다. 특히 이 frugal four라고 하는 뭐 번역을 하자면 검소한 4인방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왜 검소하다고 불리느냐? 돈을 아끼니까 그런 거예요. 네. 특히 국가 부채가 굉장히 낮아요, 이 나라들은. 국가 부채 조금만 늘어나면 다 갚아요. 부채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낸 거에서 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갚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데 보면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이 30%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이게 100%가 다 넘잖아요. 그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냥 세금 거두면 다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빚 얻어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소한 4인방 또 독일 같은 이런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한심한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죠. 공동기금을 만들면 물론 유럽연합 공동 명의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투력을 올리기면 비교적 전투력을 올리기는 쉽겠죠. 근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야,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떠안는 거 아니야? 그런 입장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이거든요. 빨간색은 GDP의 100% 이상인 나라들. 주로 이 남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초록색은 50% 미만. 이거 북유럽 국가들 뭐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황색은 50에서 100% 뭐 요 정도 사이인 건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 이게 다 빨간색이고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초록색입니다. 공동채권 적극적인 나라들은 다 빨간색, 초록색은 반대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주황색 중에서도 독일은 반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국가들은 절제가 강한 거죠. 빨간색 국가들은 뭐 순간을 즐겁게 살자 뭐 이런 성향인 겁니다. 그래서 2009년 유럽 재정 위기가 났을 때 대부분 이 남유럽 국가들에서 다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사실 남유럽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군사비도 그런 식으로 조달하려고 하는 거에서도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채권 발행이 가능하려면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이 유럽연합에. 근데 위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유럽 전투력 급속하게 늘리기 쉽지 않다. 근데 미국까지 빠져버리면 상당한 타격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를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러시아하고 직접 국경을 맞대고 지금 직접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침략을 당할 위험도 커지는 거죠. 사실 유럽은 정말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만은 이 남유럽 국가들, 남유럽 사람들이 복지를 포기하고 방위비를 늘리는 데 동의할까? 이게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놓지 않겠다. 나 복지 포기 못해. 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군비 지출 확대 기대하기 어렵고요. 유럽의 평화를 지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 이 책임감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점점 더 절실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과 나토의 전쟁 그리고 경제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